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벤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갑작스러운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들려왔던 소식이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해해야 되는 건가? 혹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혹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궁금한 것들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체크 포인트 먼저 열어보시죠. 나스닥 저점 대비 10% 반등이 나타났다. 이건 또 어떤 시그널입니까? 일단 뭐 찐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월 달에 우리가 저점이 깨지면서 급락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빠지면 어떡하나라고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10% 올라오면서 빠져봐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어떤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바닥을 좀 만들어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좀 찐 바닥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망, 다음 주의 전망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반 정도 속보가 나왔던 건데요. 현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어떤 이 변동에 있어서 크게 제한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말에 일본에 선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영향도 제가 볼 땐 크게 뭐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아서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나스닥의 저점 대비 10% 올라왔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주라는 것이 상반기에 정말 두드려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한 달을 본다면 나스닥의 저점 대비 10%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가치주라고 불리는 것보다 성장주의 상승이 더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하반기에 이제 어떤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성장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중국이 지금 이번 연도에 이 성장률 목표를 5.5% 잡아놨거든요. 근데 다음 주 15일 날 2분기 GDP가 나오는데 그것은 4.4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5.5인데 일단 2분기 GDP 성장률이 4.4라고 한다면은 이 경기 부양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일단은 이 중국의 특별국채 이 2천억 달러까지 발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 상반기에 중국의 유연한 신규 대출 규모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만큼 어떤 중국 경기에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일정이 있는데 일단 좀 그림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 왜 세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지금 지난 1분기까지 4.8 나왔고요. 쭉 보시면은 원래 한 6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 때 마이너스로 갔다가요. 기저효과 때문에 18%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 한 5, 6부터를 보고 있는 거고요. 금년도 5.5% 보고 있는 건데 일단 2분기는 예상하는 건 좀 낮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기 위해서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특별 국채부터 지금 뭐 인프라 투자까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어제 그 미증시가 또 올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은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지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12일부터 13일, 14일, 15일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13일 날 발표할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달에 이게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6월 달에 급락 이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CPI가 다음 주 13일 날 발표가 되는데 여전히 뭐 높을 것으로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아마 이 FOMC 회의에서 이달 말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어떤 그 크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일 날 중국의 GDP가 발표하고요. 또 15일 날 연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CIE라는 또 물가 지수 발표가 되는데 그 물가 지수도 높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다음 주에 13일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CPI가 높게 나오고 또 CIE라는 연준에서 직접 만든 이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시장이 좀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중반부터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음 주 변동을 좀 대비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시장이 쭉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조정을 빌미로 또 저감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이런 내용들 갖고 준비를 한다면은 아주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오늘 끝나고 있을 4시 무료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움직이는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는지 지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은 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까요? 그 전에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벌써 2만 명이 또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4일째 2만 명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모습인데 이게 이제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치료제를 개발이 임박한 일동제약.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5월 달에 3상 환자 모집 다 끝나가지고요. 지금 투약 다 됐고 그 데이터 기다리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긴급 승인 결과가 다다음 주 20일 날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미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요. 지금 화이자 거 하나만 지금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일동제약과 신호기제약에서 개발한 이 코로나 연구용 치료제가 일단 일본에서 긴급 승인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3상 완료가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또 융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7월 달에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일동제약은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목표가를 제가 45,000원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35,000원 간다면 거의 50% 나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이런 종목으로 한번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나 더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바이오 플러스인데 최근에 이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역시나 바이오 플러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올랐고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 분명히 이 부분을 찝어드렸죠. 일단 필러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필러 쪽에서는 이제 이 게임 체인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필러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안정성을 개선하면서 그 매출 나오고 있고 또 중국에서의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 저항선을 넘었기 때문에요. 아마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일단 뭐 단기적으로 잡아놨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목표가 갈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결국 시장이 다음 주부터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내용만 확실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좀 확실하게 올라가는 내용이 확실한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 바로 어제 이야기 드렸는데 저 네. 이창진 아나운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네. 현덕이 덕분에를 보나 봐요. 샀대요? 모르겠어요. 안 산 것 같아요. 샀어야 되는데. 안 샀으니까 올라갔을 것 같아요. 거기도 뭐 전화 뭐 매한가지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선보이게 될지 네. 기존에 알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죠. 네.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아니 그렇게 하도 우영우 하길래 네. 제가 어제 처음으로 넷플릭스를 켜서 우영우 1화를 봤습니다. 네. 재밌나요? 재밌더라고요. 저도 되게 재밌게 저도 잠깐 봤는데 네. 재밌었고 일단 내용 자체가 이제 누구나 또 공감할 수 있고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A스토리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뻔한 A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우영우 신드롬으로 인해서 한국의 콘텐츠가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우영우를 한번 좀 본 건데 내용은 좀 딴 거거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난번에 넷플릭스 자회사가 국내 영화 제작 시설에 1억 달러 투자한다. 이제 원화로 치면 1,300억 원인데 지금 국내 콘텐츠에 넷플릭스가 또 어떤 과감한 투자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발맞춰 이제 우려가 떠오르면서 국내 콘텐츠에던 이 K 콘텐츠에 기대가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넷플릭스의 자회사 이제 스캔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캔라인 VFX 코리아가 6년간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국내 영화 제작 시설에 바로 이제 VFX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넷플릭스 자회사가요, 이 워너브라더스, 그다음에 마블 스튜디오, 뭐 DC 코믹스 이런 제작사에 영화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국내에 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VFX 관련주가 좀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2020년도에 K 콘텐츠 수출액이 14조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K 콘텐츠가 아시겠지만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진짜 어떤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출 금액가 늘어나면서 한류 콘텐츠가 이제 이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콘텐츠 관련주가 주가를 보시면 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열풍으로 인해서 에이스토리가 급등하고 있고요. 이 배우 박은비 씨가 지금 주연을 맡고 있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있어서 진짜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률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첫 회가 1회 시청률이 0.9%였는데 4회가 5.2%. 그러니까 지금 6배, 7배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채널 ENA라서 그냥 케이블 방송에서 했던 건데 이만큼 시청률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K 콘텐츠가 떠오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K 콘텐츠를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우영우가 무슨 JTBC라든가 TVN 그런 지상파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들 아는 채널인 줄 알았는데 저도요. ENA라는 채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신생 케이블 회사인데 여기서 반영한 게 지금 시청률이 뜨고 있는 거고. 그게 4%나 나온 거예요? 5%가 넘었고 이게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 방영되다 보니까는 더욱더 이제 시청률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은 넷플릭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어떤 K 콘텐츠 열풍은 더욱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 현덕이 덕분에가 넷플릭스에 방영될 때까지 저희가 지금 이 코너를 노려보고 있는데 언제 되려나요? 그럼 오늘 우영우와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이 있을 텐데 그 종목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건 에이스토리였거든요. 확인해보죠. 자, 덱스터. 요거는 종을 쳐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VFX 그쪽 CG 쪽 아닌가요? VFX를 대표하는 종목이고 국내 시장에서 이 VFX 시장이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FX 하면 그냥 덱스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VFX가 이제 시각 특수 효과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화면이 여기만 있지만은 이 VFX라고 하는 것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다 이제 어떤 이 디지털화 시켜서 정말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시각적인 특수 효과를 내는 것을 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덱스터가 이 VFX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 7, 80%를 상회하고 있고요. 경기도 파주의 국내 1호 이 VFX 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최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특수 효과 및 콘텐츠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의 킹덤 다들 보셨겠죠? 킹덤, 그다음에 사냥의 시간, 승리호, 낙원의 밤 이런 것들을 함께 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넷플릭스와 또 가장 관련이 깊은 이 VFX 종목으로 또 덱스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0일에 이 외계 플러스 인이라는 이 영화가 개봉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류준열 씨, 김우빈 씨, 김태희, 소지섭, 염정아, 조우진, 김무성 정말 내노라하는 배우들이 이제 참여해서 이 영화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덱스터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계 플러스 인이 어떤 그 영화에 대한 성적이 좋으면은 덱스터가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메타 플랫폼이 메타 이제 그 VR 기기가 좀 잘 팔리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 관련주와 이 VFX 관련주로서 덱스터를 보시면 되겠다. 차트 보시면 워낙에 지금 과대납폭이 돼가지고요.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메타버스 열풍이 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싸게 사놓으신다면은 아마 하반기쯤엔 큰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길게 보시면 제가 고점대에서 정말 많이 빠져 있는 건데요. 일단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18,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1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덱스터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의 목표 주가는요. 덱스터 18,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을 봤고요. 요즘 왜 이렇게 치킨 이벤트가 없냐라고 해서 제가 급하게 그럼 치킨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제 사비요. 죄송해요. 사가 뭐지? 제 자비로 드리는 거라서 아무도 안 맞춰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해주시고요. 공략주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오탈자가 나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제 사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가 딱 볼 겁니다. 두 번째 종목 키워드는 뭘까요? 코로나19 제휴의 범위가 넓은 쪽이군요. 테마는 좀 쉬운데 종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좀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아시겠지만 지금 확진자가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확진자가 일주일 전 대비해서 2배가 늘어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중대본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걸 확인했고요.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 이동량 증가하고 있고요. 또 면역 감소가 원인이다라고 나왔는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역 회피 특성을 지닌 이 BA.5 변이가 지금 검출률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A.5 검출률이 6월달 2주에는 1.4%였는데 6월달 5주에는 28.2%까지 늘어나면서 거의 20배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BA.5의 검출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신규 확진이 4일째 지금 2만 명이 육박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한번 또 비상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일단 어제 기준 환자가 1만 9,323명이거든요. 그래서 2만 명 육박하고 있고요. 이 방역 당국이 감소했던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이 재유행 어떤 대형 병역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발표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아마도 또 이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독일, 영국, 프랑스, 이 유럽도 지금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여름철에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을 타다 보니까는 어떤 그 환기가 부족하고 또 이 면역 효과, 이 백신을 3차 맞으신 분도 꽤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역이 감소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종목에는 제가 급하게 이벤트를 열어봤는데 네. 정답자가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네, 딱 한 분 나왔어요. 네. 진짜 안 나올 수 있었는데 저희 제작진에서 힌트를 드렸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요. 네. 국전약품이었습니다. 이 국전약품을 투자한 회사가 네. 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올라가는 이유기도 한데 일단은 이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사페론의 지분을 약 2% 안 되게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페론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 누세핀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누세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에 있어서 효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누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누세린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실제로 샤페론에 그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을 또 공급하는 회사가 또 국전약품입니다. 그래서 샤페론의 그 어떤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도 공급하고 있고요. 샤페론 지분까지 갖고 있는데 샤페론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제 상장할 예정인데 시가총액 규모가 되게 작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번에 샀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그 개발하고 있는 원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국전약품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뭐 제약발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왔었고요. 6월 달에도 좀 말도 못하는 게 부분이 나왔었죠. 다만 이때 올라갔던 부분이 이 샤페론가의 어떤 지분을 취득하면서 올라갔던 건데요. 6월 달에 시장에 다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빠졌던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요 전고점까지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를 8,900원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6,6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종목은요. 국제약품으로 많은 분들이 낚이셨는데 국전약품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도 한번 볼까요? 국전약품 목표 주가 얼마로 제시해 주셨죠? 8,900원입니다. 8,900원, 손절가는? 손절가는 6,600원. 6,600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까지 다 알아봤고요. 오늘의 대방의 이제 당첨자를 공개해 드려야겠죠. 굉장히 빠르게 이 종목을 올려주신 분입니다. 초원 오락실님께서 국전약품이라고 주셨어요. 저희 이분께 치킨 교환권 전해드릴 테니까요. 증시 오늘간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비밀번호는 14개입니다. 네. 그 외 시장 이야기는요? 네. 일단 다음 주에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장 끝나고 4시부터 다음 주 시장 전망하고요. 그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연덕 검색하셔갖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